안녕하십니까, 우량감자입니다. 요즘 경제 뉴스 채널을 열면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죠. 바로 원화 약세입니다. 체감하시나요? 환율 그래프가 마치 계단을 오르듯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다면 이 현상을 단순히 위기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 거대한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일반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원화 약세의 8가지 핵심 영향과 대응 전략, 그리고 자산 방어 요령까지 빠르고 깊이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투자 전략을 논하기 전에 지금 이 원화 약세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달러가 강해서라는 단편적인 이유를 넘어 복합적인 7가지 요인이 현재 가파른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첫째, 달러 자체의 강세입니다.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금리 기대감 덕분에 기축통화인 달러가 전 세계적인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비달러 통화를 끌어내리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둘째, 일본 엔화 및 유로화의 상대적 약세입니다. 일본이 통화 긴축에 소극적인 데다 유럽의 경우 포퓰리즘 확산으로 인한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며 달러 대비 엔화와 유로화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셋째, 한국은행의 정책 대응 부실 우려입니다. 국내 경기 둔화 우려와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한국은행이 선제적인 금리 인상이나 강력한 시장 개입에 소극적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퍼지면서 통화 방어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넷째, 한미 3,500억 달러 투자 약속과 구조적 달러 유출 압박입니다.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약속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는 원화의 지속적인 하방 압력을 가하는 구조적 요인이 됩니다. 특히 이중 현금 2천억 달러를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장기간에 걸쳐 집행해야 합니다. 비록 외환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었지만 이러한 대규모 장기적인 달러 유출 계획 자체가 외환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야기하며 원화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섯째, 상속 증여세를 비롯한 고율의 부자 증세와 구조적 자본 유출 압박입니다. 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고액 자산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더해 각종 부동산세와 주식 양도세 등 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 정책이 강화되면서 자산가들이 세금 부담을 회피하고 보다 안정적인 자산 환경을 찾아 해외 이민이나 영주권 취득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외 투자, 즉 주식이나 펀드를 넘어 한국에서 아예 자본을 회수하는 구조적이고 비가역적인 달러 유출을 의미하며 미국 내 기업 투자 약속과 함께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여섯째, 서학 개미들의 달러 표시 자산 매입 확대,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의 달러 엑소더스입니다. 원화 가치가 불안정해지면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환율 방어와 환차익을 동시에 노리기 위해 달러 예금,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 달러 ETF 등을 통해 공격적으로 달러 표시 자산 매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관이나 기업의 자본 유출과는 별개로 이러한 대규모 개인 투자 심리의 이동은 외환 시장의 달러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며 원화 가치에 강력한 하방 압력을 가하는 새로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7째, 지정 확정 및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 지속입니다. 이번 관세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무역 환경 자체가 여전히 불안정하고 특히 반도체나 미래산업 부문에서 주요 국가 내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 원화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원화 약세는 단기 현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이 흐름을 바탕으로 투자 전략을 재정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입니다. 지금의 원화 약세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달러 강세 때문에 다른 통화도 같이 약해지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주요 경쟁국 통화와 비교해도 원화의 가치 하락 속도는 상당히 가파릅니다. 이는 국내 투자 심리를 빠르게 위축시키고 단기적인 불안정성을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이 속도는
글로벌 자금이 한국 시장에서 빠르게 빠져나가거나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달러를 대규모로 매집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불안정성이 어떤 기회와 어떤 위험을 동시에 가져오는지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선 한국 증시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경제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해외에서 100달러짜리 물건을 팔 때 원화로 환산되는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즉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죠. 특히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대형 우량주들에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우리 동네 식당, 마트, 자영업자분들에게는 분명한 악재입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죠.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소비재를 만드는 기업이나 해외 식자재를 쓰는 내수 기업들은 생산 비용이 급증하게 됩니다. 결국 이는 소비 위축과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환율 덕분에 수출 기업의 덩치는 커지겠지만 우리 서민들의 지갑은 더 얇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현실입니다. 이미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고공행진 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제 유가의 기준이 되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 즉 WTI 가격은 비교적 60달러 선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유소 가격이 높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름값은 모든 물류 비용의 기본이죠. 원유를 달러로 시입하는데 달러가 비싸지니 원화로 환산되는 금액 자체가 커지는 겁니다. 즉, 유가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유가가 안정되어 있어도 환율 때문에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거나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체감 물가의 상승 속도도 심상치 않게 가팔라 보입니다. 수입산 식자재, 커피 원두, 생필품 가격까지 도미노처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이 비용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물가 상승은 결국 한국은행에게 엄청난 고민을 안겨줍니다. 바로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금리 인하 기조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시점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선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만약 미국이 금리를 유지하거나 추가로 올린다면 한미 금리 차이가 너무 벌어져 원화 약세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를 고집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환경에 놓이는 것이죠. 금리 인하의 기대감은 약해지고 높아진 대출금리 부담은 가계부채의 뇌관을 다시 건드릴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내는 수혜 기업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원화 약세, 물가 상승, 금리 상승이라는 3단 콤보가 오히려 수출 관련 대형 기업들에게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환율 효과로 매출이 늘고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들은 물가 상승 압력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들 수출주는 우리가 원화로 모유할 수 있는 가장 전략적인 자산군입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가격 전가 능력이 있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화학, 철강 등 전통적인 수출 중심의 우량 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유가뿐만 아니라 히토류 같은 전략적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자원, 에너지 및 소재 관련 기업도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원자재가 귀해지는 시대에 수혜를 입는 기업들입니다. 여덟 번째, 가장 기본적인 방어 전략이자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핵심입니다. 달러 표시 자산의 비중을 포트폴리오 전면에 내세워야 합니다. 원화 자산의 가치가 떨어질 때 달러는 그 가치를 방어해주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단순한 달러 보유를 넘어 체계적인 4단계 방어 포트폴리오 구축을 제안합니다. 1단계 기본 방어망, 현물 달러와 달러 예금. 환율 우대 시점을 활용해 현물 달러를 총 자산의 10% 정도 일정 부분 보유하고 나머지는 달러 입출금 통장이나 달러 예금에 넣어두십시오.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환율 방어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달러 예금의 경우 높은 미국 금리 덕분에 예금 이자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2단계,
성장성과 방어력을 겸비한 미국 주식 ETF, 미국의 우량 주식이나 S&P 500,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 예를 들어 VOO, QQQ 같은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입하십시오. 특히 경기 둔화기에는 필수 소비자나 배당 우량주, 즉 배당 귀족주에 투자하는 ETF가 강력한 방어력을 제공합니다. 환율 상승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 환차익은 물론 미국 기업의 본질적인 성장 동력과 달러로 지급되는 배당까지 얻을 수 있어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지 수단입니다. 3단계 최종 안전자산, 금, 은, 원자재 ETF. 금과 은 같은 귀금속은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위기 시 가치가 상승하는 전통적인 안전자산입니다. 직접 금고에 보관하기 어렵다면 금 ETF인 GLD나 IAUM 또는 원자재 관련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 비중을 늘리십시오. 달러 가치가 흔들릴 때, 즉 달러 약세 전환 시,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때 자산 가치를 보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포트폴리오의 극단적인 위협을 막아주는 보험 역할을 합니다. 변동성이 큰 주식과 금에 대한 보완책으로 미국 국채나 우량 회사채에 투자하는 달러 채권 ETF, 예를 들어 BND ETF 등을 활용하십시오. 특히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전환될 경우 채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본 이득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달러로 얻으면서 주식시장의 급격한 하락 시 포트폴리오의 완충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원화 자산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추가 경제 행동 요령입니다. 불필요한 소비성 부채, 예를 들어 고가 소비품 할부, 자동차 할부 등을 최대한 줄이세요. 금리 불확실성 시대에는 빚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보험료나 구독료 같은 고정 지출을 재점검하세요. 물가가 오를수록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재테크입니다. 주식 비중을 줄이고 단기성 안정현금 자산인 MMF, CMA 등의 보유 비중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기회는 불확실성 속에서 찾아옵니다. 생산성 부채, 즉 투자성 부채를 활용한 전략적인 자산 확보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채 축소 관구와는 달리 투자 전문가 관점에서는 부채를 통해 원화 자산을 확보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고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환경에서는 고정된 원화 부채, 즉 대출의 실질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집니다. 이 부채를 활용해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수익형 부동산, 우량 성장주, 생산 설비 등을 매입한다면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와 함께 자산 증식을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개인의 만족을 위한 자동차 할부와 같은 소비성 부채는 줄이고 미래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생산성 부채만 활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투자의 방향을 달러 및 실물 자산을 통한 방어와 수출 수혜주를 통한 공격이라는 이중 전략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소비성 부채 리스크를 방어하면서 동시에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생산성 부채를 활용한 전략적인 자산 확보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량감자의 투자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 방어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투자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